요즘 태양계는 성간 공간에서 유입된 새로운 객체 하나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3I 아틀라스입니다. 이 천체는 7월 1일 나사의 아틀라스 망원경에 의해 처음 확인되었고, 태양의 중력에 무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성간 기원이라는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발견 직후부터 세계 곳곳의 대형 지상 망원경과 여러 우주 망원경들은 아틀라스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뒤에는 성간 공간에서 다시 새로운 항로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천문학계는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관측이 진행될 때마다 이 천체의 구성과 성질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추정과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천체를 다룬 영상 이후 약 2달 사이에 새로운 분석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최신 관측 자료뿐만 아니라 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독특한 주장들까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세부 내용에 들어가기 전 아틀라스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된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3I 아틀라스는 2017년에 발견된 오umuamua, 그리고 2019년에 보리소프에 이어 성간 공간에서 기원한 것으로 확인된 세 번째 천체입니다. 이전의 두 성간 객체와 비교하면 아틀라스는 초당 약 60km에 달하는 매우 높은 속도를 보이며 태양계의 평면에 대해 약 5도 정도 되는 낮은 각도로 진입했습니다. 약 70억 년에 달하는 나이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 은하가 초기 단계였을 때 형성된 일종의 우주 화석일 가능성도 제기되어 발견 첫날부터 주요 관측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아틀라스는 비교적 어두운 18등급의 밝기로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선명하게 포착된 모습은 7월 21일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자료로 남아있으며, 당시 아틀라스는 지구로부터 약 4억 5천만 km 거리에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관측에서 배경별들이 길게 늘어진 모습으로 기록된 것은 아틀라스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표면의 얼음이 직접 기체로 변하며 천체 주위에 구름층을 형성해 전형적인 혜성의 코마 구조가 나타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3I 아틀라스의 표면 얼음은 태양 복사에 의해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승화하며 지속적으로 질량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태양으로부터 약 4억 5천만 km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런 활동이 나타난다는 점은 아틀라스가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처럼 휘발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후 제임스 옙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분광 관측을 통해 아틀라스가 상당량의 이산화탄소와 소량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해성들 가운데 물보다 이산화탄소 비율이 가장 높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처음 발견된 이후 이어진 관측들에서는 3I 아틀라스가 매우 완만하게 발달하는 꼬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관측 장비를 통해 꾸준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혜성이 본격적으로 활동성을 높이는 시기는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근일점 시기이며,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는 핵 내부의 휘발성 물질을 급격하게 기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핵 표면에서 분출되는 가스와 먼지는 밝기를 크게 증가시키고 꼬리를 더욱 길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그래프에도 관측 가능한 각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10월 21일에 이도라는 값은 이 장비로도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의 모든 관측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표면에서의 관측 각도만 분리했을 뿐 우주 공간에 있는 관측 장비들은 다른 각도에서 아틀라스를 여전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호와 같은 태양 감시 위성들은 지상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천체를 관측하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태양 주변에 접근하는 동안에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근일점 당일 예계 신호나 미확인 탐사체가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태양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STRV와 소호는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까워지던 시기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결과는 아틀라스의 밝기 상승 속도였습니다. 근일점에 접근하는 동안 아틀라스는 일반적인 해성에서 기대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약 3배에 달하는 속도로 밝아졌습니다. STRIO와 ASCO의 관측 자료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불과 며칠 사이에 여러 등급이 밝아지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표면의 물얼음 일부가 처음으로 녹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가두어져 있던 휘발성 가스가 빠른 속도로 방출된 것이 유력한 설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I 아틀라스가 일반적인 해성보다 훨씬 급격하게 밝아진 또 다른 이유는 그 핵 내부가 보통의 해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된 대로 아틀라스는 약 70억 년 동안 은하의 두꺼운 원반 영역을 떠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오래된 성간 천체입니다. 즉, 이 천체는 태양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항성 주변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성간 공간으로 흩어지며 생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서로 다른 온도 환경에서 형성된 여러 종류의 물질, 예를 들어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염류 수화물 등이 복잡하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태양에 접근하면 이러한 물질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변화는 표면의 물질을 강하게 분출시키고 가스와 먼지 생산량을 단번에 증가시켜 외부에서 보이는 밝기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만듭니다. 또한 이런 상변화는 단순한 중력에 의한 효과로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가속이 관측된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아틀라스가 기존 해성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성간 공간을 떠돌며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 천체가 태양계의 전형적인 해성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다시 말해 3I 아틀라스의 특이한 행동은 이 천체가 본래 가진 가장 정상적인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틀라스의 밝기 증가 과정에서 색이 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진 설명과는 다소 다릅니다. 소호 위성의 LASCO-C3 카메라로 수집된 자료에서는 아틀라스가 밝아지는 동안 색이 붉은 빛에서 푸른빛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색 변화는 어떤 종류의 물질이 기화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해성들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먼지 생성이 증가해 붉은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틀라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에 더 가까워질수록 색이 점점 푸른빛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 현상이 예계 문명이 조명을 조절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틀라스에서 붉은빛보다 푸른빛이 강하게 관측되었다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시아노젠이나 일산화탄소 같은 특정 기체의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스들은 청록색 계열의 빛을 강하게 내기 때문에 색이 변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소호와 STRIO에 장착된 필터들은 가스 방출선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아틀라스의 가스 코마가 먼지보다 더욱 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틀라스의 색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색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감싸는 물질의 비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얼어있던 기체가 표면에서 활성화되었고 이것이 아틀라스의 밝기뿐 아니라 관측된 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붉은색 성분이 강하게 보였고 최근에는 가스가 더 지배적이어서 푸른빛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즉 아틀라스가 색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더 우세해졌는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틀라스의 밝기 변화와 색 변화가 알려진 직후 11월 둘째 주에는 이전보다 더 이상한 관측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바로 아틀라스에서 처음으로 전파 신호가 검출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 달 동안 특이한 행동으로 많은 추측을 불러왔던 천체에서 전파까지 포착되자 일부 사람들은 이를 외계 문명의 존재를 암시하는 증거로 단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미어케트 전파망원경은 아틀라스가 근일점에 접근하던 시기에 하이드록실 O 분자에서 기원한 전파 방출을 감지했습니다.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물얼음이 태양광에 의해 분해될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신호로 해성에서 흔히 관측되는 전형적인 자연적 방출입니다. 즉, 이는 지능적 존재가 보낸 의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자연적인 화학 반응의 결과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파라는 단어에서 인공통신 신호를 떠올리지만 우주에는 다양한 물리적 과정이 전파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아틀라스에서 전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그 천체가 인공물이라는 주장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아틀라스가 물을 분해하며 활동하는 전형적인 해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관측입니다. 아틀라스가 발견된 뒤 가장 많은 질문을 낳았던 부분 중 하나는 꼬리 구조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성이라면 당연히 길게 뻗은 꼬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월 6일 관측에서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핵 주변을 감싸는 코마는 여전히 확인되었지만 기대했던 긴 꼬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이후에 촬영된 여러 장의 관측 자료에서는 아틀라스의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꼬리 구조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는 해성에서 자주 관측되는 전형적인 이온 꼬리입니다. 이온 꼬리는 태양 복사와 태양풍의 영향을 받아 코마 내부의 가스들이 전리되며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길게 뻗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일점 이후 며칠 동안 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에도 태양으로부터 약 2억 300만 km 떨어져 있었고 이는 지구 태양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온 꼬리의 형성이 초기 단계에 불과했으며 지구에서 바라본 관측 각도 때문에 꼬리가 천체 뒤편으로 완전히 가려져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1월 10일 이후 아틀라스의 위치각이 지구에 대해 바뀌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꼬리 구조가 점차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일점을 지나며 태양풍의 세기가 강화되자 이온 꼬리는 점점 더 길고 뚜렷해졌습니다. 태양풍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온 꼬리의 형태 또한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11월 11일에 촬영된 장노출 자료에서는 아틀라스의 코마뿐 아니라 태양 방향으로 향하는 야른 구조도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옆꼬리입니다. 일반적인 꼬리는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뻗지만 때때로 먼지가 평면상에 펼쳐져 있을 때 관측자의 시선과 정면으로 겹치며 태양을 향해 뻗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기는 구조가 옆꼬리입니다. 즉 옆꼬리는 실제로 물질이 태양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아니라 관측자의 시선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순수한 시각적 효과입니다. 이러한 옆꼬리는 사마이 아틀라스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C2022 E3와 같은 다른 해성에서도 여러 차례 관측된 흔한 해성 구조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가장 선명하게 촬영된 모습 중 하나는 11월 16일에 기록되었습니다. 아스트로 사진가 사토루 무라타는 구경 20cm 망원경으로 60초 노출 사진 여러 장을 촬영해 이를 합성했고 그 결과 옆꼬리와 이온 꼬리가 동시에 드러나는 인상적인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어 11월 17일에는 프랑스와 쿠겔이 구경 40cm 장비로 촬영한 여러 장의 자료를 합성해 공개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도 옆꼬리와 이온 꼬리가 모두 선명히 나타났으며 그뿐 아니라 태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여러 갈래의 제트 흐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트는 해성 핵 내부의 특정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방출되는 가스와 먼지가 형성하는 구조로 아틀라스가 활발히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틀라스에 대한 과도한 추측이 퍼지기 훨씬 전부터 이 천체가 본질적으로 매우 전형적인 해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관측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모든 자료와 분석은 결국 사마이 아틀라스의 행동이 해성의 물리적 특성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틀라스에 대한 우리의 관측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19일, 이 천체는 지구의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비록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약 2억 7천만 km로 실제로는 매우 먼 거리지만
그 시기까지 우리는 아틀라스의 더욱 선명한 관측 자료를 계속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3i 아틀라스가 예계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해성이라는 사실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틀라스는 태양계보다 오래된 재료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십억 년 동안 성간 공간을 유영해 온 천체를 지금 우리가 직접 관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까운 장비로도 관측 가능한 이러한 천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에는 우주의 또 다른 한 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우주 이야기를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함께 계속 지켜봐 주세요.